주변의 투자 고수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소통 많이 하시니까요, 주변 분들하고. 다 힘들어하죠. 투자를 지속적으로 오래 해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시기에 어떤 갑자기 물건을 갖고 있던 보유물량을 확 줄이고 좋아서 이렇게 확 또 사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걸 맞출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를 예측할 수도 없으니까. 그럼 항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이렇게 이게 조절은 있겠지만 물건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. 그 물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힘듭니다. 근데 이 힘든 거를 어떻게 버텨내냐가 문제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조금 탐욕을 좀 줄여서 현금 흐름을 높여놨던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 시간을 좀 더 잘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. 뭐 본인이 지금부터 1년, 2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 언제쯤에 이게 돌아온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. 뭐 네. 주거용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역전세가 나든 이게 뭐 팔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현금 확보를 위해서 먼저 쫙 밀어버리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달이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좀 눕힐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, 근데 결국은 뭐 고수라고 하고 뭐 부동산 투자 오래 했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시기에 안 힘들 수는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텨내는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그 경기가 좋거나 막 다 가자 하고 외칠 때는 그렇게 뭐 어떤 공부라든가 어떤 더 열심히 분석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맡겨서 투자한다고 보면 작년 말부터는 이제 좀 뭔가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지금 시기를 이 주변의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그 향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자. 그렇지만 계속 우리 손가락을 잡고 있자. 지금 들어가면 당장 싸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 장기 시계로 본다고 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 물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지금 가면 확률상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좀 더 멈춰서 손가락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흐름이 바뀐 걸 보고 들어가도 된다. 근데 지금 만약에 샀는데 갑자기 어디 지역이 막 뭐 어떻게 하니까 뭐 반등이 됐다. 근데 결국 그거 또 떨어질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전체적인 그 흐름이 바뀐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되죠. 그렇지만 확률상 그 물릴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여기는 좀 더 낮은 거고 지금 좀 더 높은 거고, 먼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그다음 기회비용까지 감당한다고 하면 나중에 확실하게 바뀌고 난 다음에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되죠. 그때 사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지금 보는 거죠. 규제 완화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매물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제 다시 시작이다, 뭐 다시 간다 막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확률상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데드캣 바운스인지 뭐 더 그냥 여기서 상승을 딱 그 쭉 올라갈 것인지 정고점까지 올라갈, 이건 저는 모르겠는데 예. 그냥 확률상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. 데드캣 바운스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미리 들어가가지고 곧장 팔 거예요? 여태까지 들고 있을 거잖아요. 지금 산 시점하고 이 시점이 이 금액이 이렇게 높아도 여기에 현금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높은 금리에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기회비용을 지금 현금에 대한 거를 갖고 있어야지 기회비용이 훨씬 더 높은데 이거를 미리 소진해 버리는 순간에 기회비용까지 날아가게 되면 나중에 비싸게 사는 게 저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. 어저께도 이제 저 비공개 모임 스터디를 했는데 어저께는 그 발표자가 증권사 있었던 그 거시경제에 관련된 이런 뭐 금리에 관한 거를 발표를 하셨는데 네.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우리는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. 일반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저같이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를 해야 되잖아요. 돈을 벌거나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 해야 된다, 돈을 벌어야 된다, 그렇다고 하면은 경매로 단기? 근데 그것도 세금이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진짜 단기, 정말 싼 물건을 경매로도 아니면 정말 싼 물건을 사서 단기, 아니면은 두 개를 산 다음에 한 개는 단기, 한 개는 단기로 팔아서 한 개는 원금 매수로 한 다음에 보유하는 그 방법이지 않을까요? 지금부터 내가 상가 투자를 좀 제로에서부터,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요,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초반에 아예 만약에 어떤 베이스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면 네. 먼저는 제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. 이 공부라는 것이 부동산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상가 공부를 해보자 하면 막연하잖아요. 근데 뭐 상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경매로 공부해야 되지, 상가는 뭘로 공부해야 되지, 책을 이런 게 모르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전에 출연했을 때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네. 상가를 처음에 당연히 책도 읽고 뭐 어떤 뭐 공부도 필요하겠지만
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. 모든 개개인분들이 어디 직장을 출근하실 때라든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라든가 집에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데는 다 상가로 통용될 수가 있잖아요.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상가일 거고 커피를 먹는 데도 상가일 거고 뭐 식사를 하시는데 뭐 술을 드시는 데도 다 상가잖아요.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그 관심을 가질 때 흔히들 많은 분들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어디 동선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맨날 자주 가는 그 모임의 장소가 있으실 거잖아요. 그러면은 왜 거기를 가는지 그 걸어가실 때 맨날 같은 길로 걸어가시잖아요. 그게 주동선이에요. 근데 그게 본인이 자주 가는 직장 내 근처에 있는데 아니면은 본인의 주거지의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다니는데 맨날 다니시는 길이 주 동선일 겁니다. 근데 예전에는 그게 주 동선일까? 왜 그럴까? 라고 봤을 때 그 다니시는 길 자체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라든가 상층부도 다 있을 거잖아요. 그럼 그때 관심의 기준은 저기는 임대료가 얼마일까? 임대료가 얼마인데 저기는 그럼 뭐 상층부는 역산해서 6%라고 하고 2층은 뭐 3%, 4%라고 하는데 좀 매매가는 얼마일까?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만의 그 지역이라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? 아파트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했을 때 상가가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네. 개별성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파트는 시세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디 KB 시세든 어디에 실거래가를 볼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상가도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상가는 같은 건물에서 있어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다를 거고 그다음에 옆에 어떤 업종이 건물에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다 틀리니까.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런 개별성이 강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개별성을 깰 수 있는 거는 그냥 본인만의 지역을 완벽하게 알면은 다른 지역, 공부를 전체적으로 공부는 해야겠죠. 최소한 그래도 못해도 임대료를 받을 때는 뭐 부가세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상권을 분석하고 어떤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거는 먼저 본인의 관심 지역이나 본인이 제일 많이 다녔던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개별성을 깰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보통의 분들은 뭐냐면 공부를 하시면서 저기 상권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막상 상가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거기에다가 매수를 하든가 어떤 이거를 못 하시는 이유가 확신을 못 차는 거죠. 확신을 못 찬다는 거는 그 지역이 과연 저 임대료가 맞을까 안 맞을까? 저기가 공실 날까 못 날까? 그러면은 공부나 어떤 이 관심이나 이거를 한정된 지역에서만 해야 되느냐? 아니 그 지역 한 군데를 알면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거든요. 매매 금액은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기대수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순댓국이 어느 곳에는 10,000원하고 어느 곳에 10,000원하고 하지 않지 않아요.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당하는 임대료는 다 비슷한 거죠. 그거를 한 지역을 알다 보면 다른 데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한 지역을 공부하신다라고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 하는데 그럼 어디를 해야 되냐? 자루형 상가나 뭐 이런 데 아니면 뭐 무슨 거리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보통의 제가 얘기하는 상가는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근생 라인도 있고 뒤에 배우 세대도 있고 그럼 보통 제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철역이 있고요. 앞에 부분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뒤에는 동선상 보다 보면 쭉 이제 근생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배우 세대들이 이용해야 되는 뭐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은행, 학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배우 세대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데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데가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거를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무슨 거리든 무슨 뭐 어디 뭐 그거 하든 제가 뭐 무슨 거리가 좋아졌다라고 기사 나오면 어떤 분이 거의 또 그러는 거 하잖아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권리금이 몇 억이 올랐다.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많은 투자하신 분들 봤는데 그런 무슨 거리나 뭐 이런 거 투자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은 못 봤어요. 근데 이렇게 근생이 같이 있는 제가 말했던 이 지역을 한 분들 알면 그런 무슨 거리에서도 대박이 날 수가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알았던 시점에 가면은 비싸져 있어요. 못 사요. 그러다가 거기 무슨 거리가 만약에 쇠퇴해버리면은 확률상 죽을 확률도 높아요. 물리는 거죠. 네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하거든요.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든 아니면 경기가 좀 침체되든 애들 학원은 보낼 거고요.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뭐 식당 커피를 먹거나 고기도 먹거나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무슨 거리는 안 가면 그만이에요. 그리고 거기는
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. 우리는 공부를 해서 결국은 장기 시결로 봤을 때 몇 년에 한 개씩은 늘려가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복리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. 무슨 거리가 잘 돼서 또 다음번에 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? 거기 가서 권리금 작업을 하든 상가를 사가지고 또 꾸며가지고. 근데 요 한 지역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는 물건이 만약에 그 한 호실로 따지면 2,000개가 있다.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무슨 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가 관련된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불황이어도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생 라인에 같이 있는 상가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근데 그런 지역들은 이미 루블린 같은 고수들이 다 손바닥 저도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잖아요. 제가 요 한 지역만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. 돈 될 만한 건 밤하늘에 별보다 많은데 제가 다 못 사요. 근데 그렇게 물건이 나온다니까요. 근데 급하게 생각해서 그렇고 당연히 처음에는 더디죠. 처음에는 자기만의 지역을 한다는 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관계하고 처음 가서 그 관계는 당연히 제가 더 좋겠죠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면 그게 처음이 어렵지만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어디 무슨 거리가 좋다더라, 어디가 뭐 뜬다더라, 이런 데를 다녀서 그렇게 상가를 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고요. 저랑 비슷한 이런 형태로 하신 분들 중에서 상가로 부자 되신 분은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. 확률이 이게 훨씬 높거든요. 뭐 예전에 뭐 시행도 해봤지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2층 상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것도 있네요. 다 이제 알아보고 막 준비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형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일 지속 가능하고 확률이 제일 높아요. 유명하신 분들도 다 뭐 2층 상가 뭐 사셨다는 분 거의 많이 없으시잖아요. 이게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.